네, 주요 개표 상황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앞서 전해드린 초박빙 접전 출구조사 결과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연령별, 성별 등에 따라 표심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재석 신지혜 기자 전해주시죠. 예, K터치입니다. 이번에 출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해부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리포트에서 성별, 연령별 표심을 잠시 개략적으로는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좀 그거를 세세하게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네. 자, 이 데이터입니다. 자, 이게 이번 대선에서 성별, 연령별로 표심이 어디로 갔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데이터입니다. 자, 아래부터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2030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언론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래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을 좀 취해볼까요? 60대 이상은 이재명 30, 윤석열 67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50대 이재명 52, 윤석열 43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40대는 이재명 60, 윤석열 35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40대, 50대, 60대 이상은 대체적으로 기존에 저희가 여론조사에서 봤었던 그런 경향성과 유사한 형태로 이번 출구조사에서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네. 그래서 성별로 열어봐도 네, 어떻습니까? 남녀가 그렇게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고 40대, 50대, 60대 이상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죠. 20대하고 30대입니다. 자, 일단 최종 결과만 보면 어떻습니까? 최종 결과만 보면 20대는 47대 45, 30대는 46대 48이니까 매우 팽팽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성별로 열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네. 자, 이렇습니다. 자, 여기를 볼까요? 자, 20대의 경우에는요. 20대부터 보면 남자는 확실히 윤석열 후보 지지가 높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58%가 표를 줬다. 이렇게 출구조사 결과 나왔고 이재명 후보는 3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자를 보십시오. 여자는 정반대죠. 그러니까 남자 58이 여자는 이재명 쪽으로 58이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앞자리 숫자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남자 이재명 36이 여자 윤석열 33, 예, 비슷하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X자를 그리듯이 네, 정반대 양상입니다. 예, 숫자가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의 표심이 완전히 정반대였다, 20대는. 네. 30대 어떨까요? 30대도요. 남자는 이재명 후보에게 42를 지지했고 윤석열 후보에게 더 많이 지지했습니다. 52가 됩니다. 그런데 여자를 보면 이재명 49, 윤석열 43이니까 이것도 완전히 정확하진 않지만 또 20대처럼 더 극단적으로 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도 역시 이렇게 X자 형태의 어떤 모습을 공교롭게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어떤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0대, 30대의 최종 결과를 열어보면 팽팽하게 47, 45, 46, 48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예.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추진했던 이른바 이대남 전략이 반작용을 좀 받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 기자. 네, 그 다음으로는 자 이제 이념별로 또 사회경제적 상황별로 어떤 후보를 유권자들이 뽑았는지를 예측해보는 순서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출구조사인데요. 이것 외에도 저희가 별도로 유권자 한 7천여 명을 상대로 이제 심층 출구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 결과를 함께 보시죠. 우선 가장 관심이 몰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중도 표심은 어디로 갔을까였습니다. 저희가 심층 조사한 유권자 응답자 중에 39.5%가 나는 중도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자, 과연 그렇다면은 중도 응답자들은 누굴 뽑았다고 응답했을까요? 조사를 해보니 50.9%는 이재명, 44.7%는 윤석열 후보를 뽑았다고 저희에게 답을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중도에서는 사실 반반으로 나뉜 거죠.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라는 그런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살펴본 것은요. 주택 소유에 따라서 혹시 표심이 어떻게 달랐느냐였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화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문제였는데요. 무주택자 그리고 유주택자의 표심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일단 응답자 한 23.9%는 집이 없다고 답했고요. 나머지가 이제 유주택자였는데 그중에서도 1주택 소유자는 66.5%였습니다. 무주택자 표심부터 봅니다.
자, 무주택자들은요, 52.2%가 이재명, 43.7%가 윤석열 후보를 뽑았다고 저희에게 응답했습니다. 네. 오차범위 밖으로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경향이 유주택자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1주택 소유자입니다. 아마도 실소유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계층일 텐데요. 이재명 후보 쪽은 좀 줄어들고 윤석열 후보를 뽑았다는 응답이 약간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이것도 역시 반반 갈렸다라는 팽팽해요. 식으로까지 팽팽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다주택자로 가면 어떨까요? 약간 더 윤석열 후보를 뽑았다는 응답이 늘어나고요. 이재명 후보를 뽑았다는 응답은 근소하게 줄어듭니다만은 여전히 팽팽합니다. 자, 과연 이 결과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저희가 선거 이후에 깊이 있게 분석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영업자입니다. 지난 2년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자영업자들 많은 이제 손해를 봤다고 우리가 보도도 많이 했었는데요. 550만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네. 물어봤더니 내가 자영업자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중에 46.9%가 이재명을, 50.9%는 윤석열 후보를 뽑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여기서도 역시 팽팽하게 갈렸네요. 자, 이번 출구조사가 아무래도 거의 굉장히 경합으로 오차범위 내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접전인데 그러한 양상들이 뭐 여러 가지 요소를 대입을 해봐도 뭐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서도 또 자영업자 등 직업에 따라서도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K-터치였습니다.